그 각상도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결론이나 그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된 것은 2022년 2월 22일, 즉 작년 대선을 바로 앞두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이름이 나왔지만,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여러 관련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은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대선 직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공판 관여 검사들도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님들이 계속 공판 관여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심 판결이 이제 무죄가 났습니다. 결론의 당부를 떠나서 형사사건이 법원에 기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가 제한됩니다. 강제 수사가, 예, 강제 수사나 이런 수사들은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수사는 제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 판결이 무죄가 선고가 되니까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이제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특검법까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죄 판결이 나니까 검사도 믿을 수 없고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1심 판결까지 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실효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때는 기소할 때는,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더라도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이 시점에 특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판결이 선고되면서 왜 이 판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몇 명이 유죄가 나고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도 기소가 돼 있고 지금 나머지 9명도 기소가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관련자들 사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인정됐으니까 이제 이게 새롭게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기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체를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전체 포괄일죄로 했지만 포괄일죄도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검찰이 무리하게 1단계까지 포괄일죄로 기소했던 것이 법원에서 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실도 법원이 새로 만들어내거나 새롭게 찾아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 기록에 있었던 것을 취사 선택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법원의 판결의 인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기소할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8개월간 수사했고, 다시 그 이후에 박범계 장관님께서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서 5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나왔던 그 사건 사실들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니까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걸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곽상도 전 의원 사건 판결 같은 경우는 판결이 난 상태, 기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곽상도 의원에 관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사실관계를 찾는 거라면 그게 특검이든 뭐든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 기소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미 기소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 그 주장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한다 말씀드립니다. 국무장관님,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그러면 지금 정성 의원님께서 특별면회 하면서 대화했던 내용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법무부에서 아니면 검찰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관해서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에 관한 내용은 꼭 법무부나 검찰을 통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공개될 수 있고 그것이 의원 단톡방에서 공유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장관님께서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기 것입니다. 저 단톡방 사진이 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관련해 가지고 정진상 씨를 상대로 이런 식의 부적절한 접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사소송 규칙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헌법적 108조에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물론 또 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내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에서 대법원이 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있어서 당연히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법률에 과연 이 규칙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틀과 기본 원칙에 저촉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여당 의원들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반론이 있으니 다시 한번 또 따져보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에 있어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그 진실 규명이나 증거 가치에 있어서 얼마나 비중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의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거래 방식이나 거래 패턴, 그 다음에 뭐 어떤 계좌를 이용해서 어떻게 거래하고 얼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 시기나 주기나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객관적인 것들이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도 범죄람표에 나와 있는 91명과 기소된 9명을 합치면 100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사람들의 거래 내역, 계좌 내역, 거래 시점, 거래 방법, 그리고 거래 금액 이런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한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100명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100명에 대한 계좌, 거래 내역, 거래 방법, 거래 시기, 거래 금액 이 모든 객관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과연 누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고 누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을 하고 관여했다고 인정되는 9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마치 이 사건이 뭐 누군가에 의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사를 다 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100명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인 압수수색이나 모든 수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혐의가 있다고는 9명만 기소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치 수사가 일부 제대로 되지 않고 일부러 수사가 미진한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일부 수익이 난 게 있냐라고 하는데 아니 같이 주가를 조작하고 같이 공모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해를 봤는데 한 사람만 이익을 봤다면 그게 같이 공모를 하고 같이 주가 조작을 가담했다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니 아무 혐의가 없으면 빨리 불기소 처분을 하지 왜 그동안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았냐 종결 처리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사건 판결이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왜 집중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새로운 사실도 없는데 왜 이렇게 특검이라는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뭔가 새로운 것이 밝혀진 것처럼 크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에서 미리 불기소 처분했더라면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왜 불기소 처분했냐라고 그랬을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비판 지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의 답변은 일관됩니다. 한 4개월 정도 맡겼지만 손해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일임했던 것을 거두어 들여서 그 이후의 기간에도 개인적으로 일부 거래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게 지금 48번이라고 하는 거래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법무장관님,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이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의 형사사건 유무죄 판결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 아닙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출국 금지가 위법하긴 하다. 그렇지만 그 당시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까지는 어렵다. 뭐 그런 취지로 지금 무죄 판결이 났고요. 물론 저는 그 결론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마치 이 사건이 무슨 그 전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형사사건 무슨 판결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무관합니다. 예, 간단합니다. 출국 금지 위법하다 이겁니다. 법원의 판결은.